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국내, 해외 모든 경기들을 하루마다 최신으로 분석해서 가족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중이 어렵거나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청교수 가족방은 100% 무료로 가족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4월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팅엄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노팅엄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수비와 역습이다. 생각보다는 역습 상황에서 나름 인상적인 시퀀스를 만들기도 하나 문제는 자신들의 후반전 집중력도 떨어져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하면서 날린 승점도 꽤 되는 상황이다. 역습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상적인 면모를 보여도 후반전에 이를 까먹어버리는 양상도 있는 상황이다. 1대3으로 진 토트넘전이 딱 이런 패턴으로 진 매치다. 맨시티가 걱정되는 것은 선수들의 체력이다. 스몰 스쿼드로 운영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데브라이너도 인터뷰에서 완전히 지쳤다는 말투로 발언하기도 했다. 다행히 과르디올라 감독도 지난 경기 로드리와 데브라이너를 중간에 빼주는 등 선수들의 체력적인 모습을 보충하려는 상태다. 홀란드 없이 4골을 기록한 화력은 여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한데 맨시티가 어느 정도 페이스 조절을 할 수는 있다. 맨시티가 여전히 유리한 전력이다. 그나마 맨시티가 체력적인 부분을 보충하면서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다. 맨시티가 그래도 홀란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득점력에서는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나폴리 대 AS 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들쭉날쭉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일단 지난 시즌 보여준 파괴력을 상당히 보여주기 어려워하는 상황이다. 흡입차는 지난 시즌 대비 낙폭이 적지만 오시멘은 마음먹고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지워지는 경우도 잦은 모습이다. 사실 로마가 이제는 미드필더에서의 압박과 볼 소유가 모두 되는 팀인데 여기에 피지컬이라는 부분은 뚜렷한 장점이기도 했다. 나폴리가 공을 잡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듯하다. 로마는 은디카의 심장 문제로 인해서 중단된 우디네세와의 매치는 2대1로 끝이 났다. 일단 박스 안에서 피지컬을 통해서 슈팅을 잘 만들어내는 로마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로마가 데로시 체제에서는 디발라나 펠레그리니 같은 이선 미드필더들의 활약도 좋아진 상황이라서 로마가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 모습이다. 나폴리를 상대로는 약했지만 현재 로마가 그동안 잘 이기지 못했던 라치오, 밀란도 극복한 모습은 긍정적이다. 피지컬에 더해서 공소유와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꽤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나폴리의 주포 오시멘도 지워지는 빈도가 있는 상황이고 로보트카도 상대 압박과 피지컬의 165cm의 신장과 빈약한 신체 조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전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최종 조합 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경기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탈란타 대 엠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아탈란타의 중원은 강했다. 지난 경기에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중앙을 장악하고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가지고 몰아치는 것으로 대승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확실히 가스페리니 감독이 중원과 이선을 쓸 줄 아는 감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하위권을 상대로는 사실상 저승사자에 가까운데 아탈란타가 올 시즌 홈에서 12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다. 엠폴리는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나폴리전처럼 잠그는 운영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물론 그 효율에 대해서 보장까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나폴리전 선제골을 기록한 세리도 20분 만에 부상을 당해 빠졌고 나폴리는 올 시즌 중앙 문제와 주포의 부진 문제가 심각한 편이나 아탈란타는 오히려 중앙과 측면을 고루 쓰는 것이 장점이다. 엠폴리가 아탈란타를 상대로는 1승 4패로 매우 약한 편이기도 하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기대한다. 결국 중앙에서의 우위와 측면 윙백들의 전진이 조화를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엠폴리 같이 주도권을 내주고 상대하는 하위 전력은 아탈란타가 오히려 잘 상대를 하는 편이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비아레알 대 라요 바이카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최근에는 라요에게 꽤 약했다. 특히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잘 풀어내지 못하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답답한 양상이 나온 것이다. 이는 조타수인 파레오가 압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는 비아레알의 공세는 4-4-2와 속공으로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좋은 상황이다. 라요의 압박을 무시하고 플레이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것도 가능하다. 라요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득점력이 눈에 띌 것 같지는 않다. 지난 매치에서도 2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박스 바깥에서 넣은 2개의 중거리가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는 오사수나의 수비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거의 만들지를 못하면서 고전한 양상이었다. 오히려 비아레알의 속공 옵션이 추가된 상황에서는 라요가 수비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비아레알이 지공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라요의 압박에 고전했다. 하지만 현재는 속공으로도 상대를 타격하는 양상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태다. 라요가 주도권을 쥐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은 아주 부족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골운이 따랐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전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최종 조합 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족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언제든 문의주세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경기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올림픽 리옹 대 AS 모나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옹은 수비에서 중원 전력이 강한 팀들을 제어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브레스트를 상대로 4-3으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난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도 상대 1대1 상황에서 침투하는 것을 놓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매우 잦았던 모습이다. 적어도 모나코가 공격력이 원정에서 부족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나코가 박스 안에서의 실점률은 원정에서 매우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신 이를 화력으로 메우는 운영도 가능한 전력이다.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보여주는 득점력이 더 높아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경기 지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골로빈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나미노 등 공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의 뎁스는 충분한 편이다. 리옹의 수비가 상당히 1대1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태다. 중앙을 잡고 몰아치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원정에서 모나코가 수비적으로 박스 안정감이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나 화력은 오히려 원정에서 더 좋아지는 면모가 있다. 이번 경기 AS 모나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 대 사수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자신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피오렌티나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아탈란타전과 반대로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신들의 박스 수비도 별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 피오렌티나를 괴롭힌 베라르디가 시즌 아웃이라는 점은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다. 상대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수올로는 피오렌티나 킬러인 베라르디의 이탈뿐만 아니라 로리엔테의 징계 등으로 인해서 공격 뎁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다. 올 시즌 미드필더들 이 경기를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이 때문에 수비진이 가지는 부담이 경기마다 매우 큰 상황이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의외로 2승 1무이패로 백중세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냉정하게 수비보다는 공격진들이 힘을 내서 만든 전적이라고 봐야 한다. 사수올로의 공격 뎁스가 망가졌고 주포 베라르디가 없는 것이 상당한 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피오렌티나가 공격을 사수올로에게 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에서 부담을 던다는 것이 상당히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듯하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